저희 사업 현장에서 항상 평생 학습이라는 게 중요한데 정말 공부하기 싫죠. 누구나. 근데 자기 개발에서 평생 학습을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공부하기 싫을 때 동기부여나 미래 학습 방법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비즈니스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거를 공부하고 AI 혁신 지금 시대에서 지속 가능성, 그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에 평생 학습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부를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필요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다 업데이트가 해야 되겠죠. AI가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AI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AI를 잘 쓰고, 그리고 AI에 노동자가 있고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AI 기술의 혁신의 발전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그 요구를 증가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그 스킬 갭 등에 인한 인재 부족을 평생 학습으로서 메꿀 수가 있습니다. 평생 학습 더 중요하고요. 오히려 서울대 카이스트 나온 게 불행일 수 있어요. 이게 평생 학습을 안 한다는 가정하면은. 오늘의 주요 내용은 학습 동기부여 기술, 그리고 2025년도 추천 학습 분야, 그리고 비즈니스 공부 방법론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공부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동기부여하는 내가 5가지 기술, 그리고 추천 학습 분야, 비즈니스 공부 방법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미참여의 현실. 첫 번째, 비즈니스 환경에서 40% 이상의 전문가가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직무의 번아웃, 그 과로 하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학습 효과에 대한 의구심, 이거 학부에서 뭐 달라질까 길게 봐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명확한 학습 방향 부재,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 즉각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학습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습 테마가 있는 사람들 빼고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면은 학습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학습을 위한 시간 및 에너지 부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번아웃이 가장 크고 적극적인 학습자,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있다는 학습의 미현실입니다. 그 학습 동기부여 심리학은 자기 결정 이론이에요. 그 학습의 효과적인 부분은, 학습 동기부여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비롯되는데, 내가 스스로 한번 공부하고 싶은 분야, 내적 동기부여. 예를 들어 누가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동기부여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효능감, 유능감. 아, 나 유능하구나. 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행복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성, 내적 동기부여에는 또래 집단이 그렇게 좀 많이 알고 있으면 나도 동기부여 해가지고 관계성을 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 그리고 나 이거 공부함으로 인해서 나 유능한 사람이야, 자기 효능감. 그리고 내가 선택한 공부, 누가 강제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선택한 공부에 내적 동기요선이 크죠. 그리고 외적 동기요소는 그거예요. 피드백. 돈 버는 거, 뭐 아니면은 쾌락, 뭐 보상 시스템, 아니면 뭐 맛있는 밥을 먹는다는 거, 이것도 외적 동기 요인이에요. 환경적 지원이 있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비 막 100만 원, 200만 원 매달 지원해주는 회사, 이런 거는 엄청 환경적 지원이 굉장히 크고요. 사회적 인정, 석사 박사 소유 따면은 사회적 인정 받잖아요. 뭐 박사님 하면서, 이런 부분이 외적 동기 요인, 어디 대학교 졸업장, 이런 거 외적 동기 요인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사람 공부하게 만든 5가지 기술은 이 내적 동기 요인이랑 외적 동기 요인이랑 같이 믹스를 하는 거죠. 공부 안 하는 사람 공부하게 만든 5가지 기술. 첫 번째, 학습 문화 조성.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있으면 당연히 공부를 하겠죠. 주변에 다 책 보고 있고 그런 것처럼. 두 번째, 관련성 강조. 이 스킬로 수익이 20% 증가, 쾌락적인 부분을 증가를 한다는 거죠. 돈이라는 쾌락이랑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은 돈을 벌면 쾌락인 요소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상 및 재미, 인센티브 하는 거. 인증서 같은 보상, 포인트 배지, 게임화 요소로. 네 번째, 피드백 지지, 장기적인 피드백으로 성취감 부여하는 거, 멘토링. 다섯 번째, 개인화 접근법 채택, 시각, 청각, 개인 학습 스타일에 맞는 맞춤 제공, 왜 배우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 유도하는 거. 왜 일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왜 공부하는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왜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자율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일하고 왜 공부하느냐. 학습 문화의 조성은 심층 분석이에요. 효과적으로 학습 문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리더의 모범. 그래서 집에 책 읽는 문화를 가진 자녀들이 책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더가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먼저 보면은 참여자분들이 따라한다는, 팔로워분들이 그 안전한 실패 환경, 실패하지 비난하지 않고 학습 기회를, 그러니까 실수나 실패를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나 비난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비난받는 거.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지식 공유 장려하는 거, 팀원 간 배운 내용을 공유하는 시스템, 시간 할당, 업무 시간 중 학습을 위한 시간을 공식적으로 배정하는 거, 학습 목표 설정 있죠. 개인 팀원의 학습 목표를 명확히 구축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관련성 강조는 마이크로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학습자의 구체적인 지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 과정이 완료되면 생산성이 15% 향상되는 승진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가지고 마이크로 러닝, 관련성 강조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러닝 접근법이 있는데, 이게 보상 게임화도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학습을 너무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저는 이거를 예전에 독서 노트, 생각 노트라는 거 보면서 내 나름의 보상을 남겼던 거를 기억하거든요. 이게 그 게임화식으로, 그리고 숫자화하니까 이게 쌓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뭐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이런 것처럼 숫자화하고, 그러니까 생각 노트라는 걸 짧게 한 줄이라도 적었거든요. 그게 학습 보상에 대한 그 즐겁게 만드는 게임화. 예를 들어서 스코어가 올라가니까 재밌는 거잖아요. 점수가 올라가는 거, 점수한다는 거죠. 피드백 환경에 대한 중요성, 장기적인 피드백. 예를
들어 밀리에서 이제 밀라 그런 거를 그냥 매월 결제하면은 이 환경도 설정이 되는 거죠. 매월 조그맣게나마 월정액이 나가니까 그걸 한번 계속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동기 요소가 생기는 것처럼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 면학 분위기인 환경, 예를 들어서 맹모 삼천지교도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에 되게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 멘토링, 코칭, 주변에 이 학습에 대한 거를 계속 공부하는 사람을 주변에 둔다는 거. 그리고 개인화된 학습 접근법은 개인의 학습 스타일 접근. 저는 시각적인 것보다 청각적인 거에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시각적인 거에 눈을 아파하고 피곤해하는데, 청각적인 거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는 이런 부분을 좀 길게 한다고 해도 지루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읽기, 쓰기, 텍스트 기반의 필기도구. 그러니까 내가 시각적인 사람이냐, 청각적인 사람이냐, 촉각적인 사람이냐, 이런 성향이 다 다른다고 해요. 그 오랫동안 해도 피곤함을 못 느끼는 사람. 그리고 책을 보통 머리를 읽는다 생각하는데 심장으로 읽고 느낀다고 생각하면은 책을 청각적인 요소로 이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각으로 책을 어떻게 들어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맞더라고요. 또 빠른 속도로 들으면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누가 머리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이걸 속성이라고 해서 외국어 영역도 이렇게 하면 영어가 들리고 일본어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습득한다고 합니다. 개인화된 전략은 이런 부분 뭐 피드백하고 코칭하고 이런 부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일하는가, 왜 공부하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부터가 던지면은 알아서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기부여 기술의 성과, 데이터로 보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온라인 교육에 많이 하죠. 이걸 데이터로 봐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그리고 2025년도 비즈니스 환경이 변해서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2027년도까지 약 8,500만 개의 일자리가 변화하고 AI 관련 스킬 수요는 97% 증가할 전망이에요. 일반적으로 AI 기술 기반, 주류학, 지속 가능성, 핵심 비즈니스 가치를 구성하는데,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성,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원격 재근무, 초고속 기술의 개발, 이런 부분이 있어서 AI 공부는 필요하죠. 그리고 AI 어떤 공부가 필요하냐? AI 코딩에서 만드는 그런도 필요하죠. 커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것도 하지만은 데이터 분석, AI 의사결정, 머신러닝 기초, 데이터 활용 능력. 일반적으로 그 AI 시대, 그 빅데이터 시대, 그 ICT, 온라인 주문, 오프라인 경험,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테마가 있거든요. AI 시대,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가 우선 많아야겠죠. 그리고 빅데이터 분야를 분석하는, 활용하는 능력이 핵심 역량이에요. 그리고 ICT,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인데, 온라인 주문, 오프라인 경험,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알았냐? AI를 통해서 공부해서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와 마케팅, 디지털 프로젝트 관리, 뭐 에자일 경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딥하게 들어가는 에자일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인지 경영에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유튜브 찾으면 나올 거예요. 에자일 경영, 그 가인지 경영 해가지고요. 지속 가능성 마케팅 역량, 그리고 ROI라는 게 리턴 오브 인베스트. 적게 투자하고 많이 가져오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죠. 높은 분야로 평가받고 있죠. 프로젝트 관리와 마케팅이요. 그리고 이제 파이낸스와 회계 분야, 핀테크, ESG, 디지털 화폐. 보통 디지털 프로젝트 관리와 마케팅 분야가 ROI가 높은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해요. 회사는 마케팅이 안 나면은 성과가 측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분야가 높은 분야, 적게 투자하고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높은 분야라고 하는 거고, AI 데이터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뭐 커저 그런 프로그램에서 AI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계속 업데이트, 머신러닝 해가지고 계속 자기가 업데이트가 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거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겠죠. 2025년도 이 비즈니스 환경에 추천하는 분야, 학습 분야는 계속 볼게요. 지속 가능한 혁신 뭐냐, 그린 비즈니스 모델, 창의적 문제 해결, 혁신 관리가 중요하고, 질문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질문. 그리고 데이터 관리하는 능력이요. 인사 관리와 공급망, 인력 관리, 뭐 이거 ERP나 뭐 HRB라고 해서 휴먼 관리 리소스도 이렇게 그 프로그램으로 가능하거든요. 컴퓨터 과학이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예를 들어서 조직이 커지고 좀 중견 기업이 되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대기업들은 인재 바인더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인재를 프로파일링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인사관리 프로그램이 대기업 위주에선 수용이 되겠죠. 근데 저희 같은 소비업 같은 경우는 몇 명 없으니까 손꼽히니까. 근데 그게 12명만 넘어가도 한 팀장이 이게 통제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11명. 예를 들어 예수도 12제자를 거느렸잖아요. 그게 과학적인 거래요. 11명. 뭐 이제 피자 두 판을 넘어가지 않는 조직, 이런 부분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 과학, 그래서 이나모리 가조라고 그분도 그 셀 경영, 이게 뭐죠, 그 아메바 경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메바 짧게 솔직해가지고 그런 게 필요하다. 컴퓨터 과학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추천 분야는 성장률을 볼게요. AI 데이터 분석 엄청 큰 성장하죠.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엄청 성장하네요. 파이낸스 회계 엄청 성장하네요. 지속 가능한 리더십, 인사 관계 공급, 컴퓨터 과학 애널리스트, 이게 성장률, 수요 지수, 와,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AI, 이 세 가지 핵심 테마 제일 큰 거 보니까 데이터 분석과 컴퓨터 과학 애널리틱스, 그거랑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분야가 상대적으로 수요도 많고 성장 분야도 큽니다. AI 데이터 분석이 가장 높은 수요를 보고 있네요. 그래서 비즈니스 관련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효과적으로 비즈니스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실천 적용, 습득이라는 표현은 몸에 습한다는 거거든요. 습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몸에 습해가지고 내가 응용 가능하다는 게 중요해요.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그냥 예전에 먹고 살라고 하는 공부,
그거는 습이 되게 중요해요. 습. 그냥 이론이 아니라 효과적 그래 실행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효과적인 비즈니스 환경은 구조화된 방법론, 지속적인 실천, 그리고 협업적 접근을 통해. 그래서 딴 게 없는 것 같아요. AI 그냥 끼고 사는 거. 실천을 하잖아요. 비즈니스 관련 공부를 잘하는 6가지 방법, 연구 주제, AI 비즈니스 역할, ESG 영역, 트렌드 토픽, 주제를 하고 서론 분석 결론. 온라인 코스는 코세라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에덱스라는 플랫폼에서 마이크로 크레덴셜을 취득하고 10시간 정도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온라인 코스 비즈니스 관련. 코세라 너도 한번 봐봐야 되네. 코세라. 에드엑스는 혹시 그 일론 머스크 만든 거 아닌가? X라는 표현을 쓰면 일론 머스크가 생각나는데, 그래서 코세라라는 온라인 코스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저도 한번 그 프로님들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실천 학습 방법은 배운 내용을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그룹 토론에서 뭐 엔키 플래시 카드로 복습하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스 공부 잘하는 방법, 온라인 코스 코세라. 비스 관련 공부 잘하는 6가지 방법. 이게 트렌드 추적,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거는 뭐 잡지는 매월 구독해가지고 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관련한 거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도 월드 이코노믹 포럼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전 금융권 회사에서 이게 회사에서 구독해서 봤던 케이스인데, 이것저것 온라인 상에서 구독도 가능할 거야 아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게 무료로 구독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어쨌든 멘토링 네트워크 링크드인, 우리나라에서 또 링크드인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 프로 모드로 그 채용 담당자들이 그 링크드인 많이 해요. 채용하는 회사. 그래서 그래 네트워킹, 뭐 비즈니스 인맥 포럼이니까 요즘엔 근데 당근에서도 소모임하고, 근데 취미 모임이 또 많은 반면에 링크드인은 지금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많은 좀 포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시간 관리, 프로모. 예전에 그 우리나라 링크나우라고 있었는데, 링크드인 말고 링크나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링크나우 요즘 어떻게 되는지. 평생 학습의 여정 핵심 메시지, 동기부여, 그다음 미래지향, 그 다음에 구조화된 적금, 그 다음에 오늘 시작하세요. 평생학습의 여정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시작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포르티브에서 항상 뭐 퇴근길 부자가 되는 라이브 5시 반에서 6시 반, 별일 없으면 한다는 게 외군 없으면 해요. 가능하면은.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관련해서 라이브로 진행하는데, 이거를 그 가장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이다. 뭐돈 버는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뭐 퇴근길 부자가 되는 돈 버는 공부 해가지고 같이 참여해 보시고 같이 공부해 보시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하고요. 온라인 세미나 해가지고 온오프라인을 항상 쇼핑몰 관련 뭐 유튜브, 블로그, 쇼핑몰을 맨 처음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면 현금흐름이 제일 빨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채널에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전자책에 비해서 잘만 활용하면 소득도 되게 크고요. 그래서 쇼핑몰 관련한 세미나를 항상 줌 오프라인 진행하고, 짧은 시간에 안 돼요. 최소한 3, 4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줌 오프라인 듣고 다 할 수 있다 하면은 업을 성사해 주실 거고, 3, 4개월 제가 벌써 7년 차인데 길면은 1년 정도 걸려요. 내가 원하는 매출이 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가이드라인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를 알람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